뭐, 우리 수아가 죽어? 교통사고 당하게 돼서? 어떻게 새끼가 그렇게 험하게 떠났다는 거짓말을 해? 한혜라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리고 있었고 차기범의 집안은 순간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 조정원을 본 이후 의심과 분노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상태였어요. 진태석에게 다시는 차기범을 찾지 말라는 협박을 들었음에도 한혜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라도 딸 수아를 찾아오겠다는 일념뿐이었죠. 그날 밤 차기범의 집에 한혜라가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이 내 수아가 죽었다고 나를 속인 거야. 묘지에 다시 찾아갔었어. 근데 왜 그의 이름이 조정원이야? 왜 내 딸의 무덤에 미양이 딸 이름이 새겨져 있냐고. 조미양은 무너지기 직전의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차기범은 아무 말 없이 한혜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 그러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진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됐지만 다음날 아침부터 한혜라는 차기범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봐버린 겁니다. 차기범 집을 나서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배웅하며 차기범이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집 구해야 돼. 차정원? 그 얼굴을 아는 한혜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저 아이가 조미양의 딸 차정원이라 생각했었는데 미양이의 딸이 7살 때 죽었다면 그렇다면 저 아이는? 차정원이 설마 내 딸 차수아? 한혜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뒀던 서류철. 그 안엔 며칠 전 건양 디자이너 면접을 보겠다며 건넸던 차정원의 포트폴리오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 그림체, 감성, 터치 하나하나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과거 자신이 딸 수아에게 사줬던 크레파스. 밤마다 그 아이가 손끝으로 그리고 또 그리던 나비. 왜 이렇게 익숙할까 했는데 수아의 그림이어서 그랬던 거야. 내 딸 수아의 그림이어서. 그림 속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한혜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정원이 우리 수아인 게 확실해. 내 딸을 내가 몰라보고 그때 그리 다그쳤던 거야. 머릿속이 하얘진 한혜라는 서류철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이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당신 수아를 찾기라도 한 거야?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상관하지 말아요.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어떻게 안 찾을 수 있어요? 난 계속 찾을 거예요. 그 말을 진태석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했어요. 수아는 내가 찾겠다고 했잖아. 건양의 힘으로 어떻게든 찾아낼 테니 당신은 손 떼라고. 수아를 찾겠다며 차기범을 다시 찾아가지도 말라 했잖아. 진태석은 단호했죠. 한혜라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진태석을 밀쳐냈습니다. 난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당신이 일부러 데려오지 않은 거라면요? 건양에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5년이 넘었어요. 그 아이를 찾아오겠다고 했던 게 벌써 25년이 흘렀다고요. 더 이상 당신에게 맡기지 않아요. 내 손으로 찾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내 품에 데려올 거예요. 그렇게 한혜라는 진짜 수아가 맞을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차기범 집안. 주영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아니 가짜 주영채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진짜 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죠. 내 이름 훔쳐서 건양 며느리가 된 차정원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야?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려나? 아 진짜 짜증나. 어떻게든 내가 건양가 디자이너로 들어가 차정원 실체를 폭로할 거야. 내가 진짜 주영채인 걸 밝혀낼 거라고. 영채는 그때 옆방에서 소근소근 대화하는 차기범과 조미양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우리 수아 어떡해요? 영순 언니야가 찾아내면. 수아 이름 올리지 마. 정원이. 우리 정원이 절대 못 찾아. 절대 알려줘선 안 돼. 그 여자가 우리 정원이 찾는 날엔 진태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이고 내가 애초에 우리 정원이 죽은 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못 산다. 오빠야. 우리 정원이 어떡하노. 주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수아? 정원이? 차정원 이름이 원래 차수아였나? 한영수는 누구야? 누군데 차정원을 찾는다는 건데. 그때 차기범의 말을 듣고 주영채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건양가 사모님 되고 싶어 딸 자식 버리고 떠난 여자야. 절대 내 딸 만나게 안 해. 건양가 사모님? 이게 무슨 소리야? 차정원의 엄마가 한부회장이라도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거 재밌게 됐는데. 이 판 제대로 흔들 건덕지를 잡았네. 혼란과 충격, 그리고 질투. 주영채는 곧 속으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 판 완전히 뒤엎자. 입사 첫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원은 차분히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영채라는 가짜 이름으로 건양가에 들어왔지만 디자인 실력만큼은 늘 자신 있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건양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같은 시간 주영채도 차기범의 집에서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고 손끝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노트북 안엔 어젯밤 몰래 훔쳐온 디자인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방에 있던 그녀가 평생 쌓아온 아이디어와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노트였죠. 주영채는 그걸 베끼듯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차정원,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지. 내가 이젠 차정원으로 사는 거니 차정원 디자인을 내 거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렇게 주영채는 피식 웃었죠. 건양 본사에선 새 디자이너들 입사 환영식이 한창이었고 그 안에는 정원과 주영채 둘 다 있었어요. 정원은 단정하고 당당한 태도로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첫 프레젠테이션은 임팩트가 강했죠. 하지만 주영채 역시 독특한 디자인과 대담한 감각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가 발표를 마친 직후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원 씨, 정말 멋졌어요. 이렇게 감성이 섬세한 디자이너는 드물죠. 그 말에 영채는 가볍게 웃었지만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한혜라의 적잖이 당황하긴 했어요. 차갑게 대하던 한 부회장이 왜 갑자기 아침부터 나를 애잔하게 쳐다보는 거야? 게다가 따뜻하게까지 대하네. 혹시 지금 나를 차수하라고 생각하나? 이거 재밌어지는데. 주영채는 비열하게 씩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한혜라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며칠 전 주영채가 자기를 건양가 디자이너로 뽑아달라며 두고 간 포트폴리오가 있었죠.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것. 사실 그녀는 주영채였지만 한혜라는 그녀가 진짜 차수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꺼내본 혜라는 멍하니 나비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바라봤어요. 이 그림체 뭔가 그림을 볼 때 마음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수아가 그린 그림이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림에서 내가 수아를 느꼈던 거야. 그녀는 눈앞이 흐려지는 걸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정원이 아니 수아야. 내가 널 못 알아봤구나. 그렇게 애를 쓰며 내 앞에 있었는데. 정작 그 그림은 정원의 것이었고 영채는 훔쳐서 낸 것일 뿐인데도 말이죠. 차정원은 한혜라의 사무실 앞에서 몰래 한혜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혜라가 주영채가 제출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는 어쩌면 한혜라가 영채를 자기 딸 수아로 착각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번뜩 정원은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친딸을 25년간 찾아오지 않고 버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엄마 행세를 하려 해? 영채가 나인 줄 착각했나 본데 슬픈 척, 그리운 척 연기하지 마. 그렇게 그리울 딸이었으면 진작 찾아왔어야지. 당신은 재벌가 놀이에 빠져나와 아빠를 버린 거야. 착한 척, 따뜻한 척 역겨워. 당신의 가면 내가 벗겨줄 거야. 정원은 혼잣말처럼 중얼렸어요. 한편 주영채는 혜라의 환대에 조금씩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집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차정원이 차수아라는 점, 그리고 혜라가 그 딸을 찾고 있다는 것 모두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좋아. 이 판 내가 흔들어 줄게. 그동안 내가 뺏긴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되찾아 줄 테니까. 그날 저녁 혜라는 주영채에게 따로 불러 말했어요. 정원 씨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괜찮아요? 어릴 적에 혹시 이런 오르골 가지고 있었나 해서요. 혜라는 세미의 오르골을 영채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주영채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 부회장님이 그건 어떻게 아세요? 제 오르골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아련한 멜로디는 기억나요. 혜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잃어버렸군요. 그 오르골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원 씨와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근사한 식사 어때요? 우리 건양가 입사 축하도 해줄 겸 대화 나누고 싶어서요. 부담 갖지는 말아요. 영채는 속으로 비열한 웃음을 지었죠. 그리곤 대답했어요. 그럼요, 부회장님. 저야 언제든 좋아요. 저도 부회장님이랑 대화하다 보니 꼭 엄마랑 대화하는 듯 편안하네요. 영채는 일부러 수아인 척 혜라의 마음을 자극하려 한 말이었죠. 정원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와 엄마 놀이라도 해보려고. 그런데 어쩌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내가 당신이 25년 전 버린 딸 차수아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순간 정원은 결심했죠. 엄마 아니, 한혜라 부회장님. 당신의 가식적인 사랑 내가 직접 깨부숴 줄게요. 건양의 회장 진태석은 요즘 한 가지 일로 인해 깊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부회장인 아내 한혜라가 자꾸만 어딘가를 들락날락하며 누군가를 집요하게 뒤쫓고 있었던 거죠.
며칠 전 자신의 부하에게 그녀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그는 보고서를 받고 의외의 장소를 확인합니다. 차기범이지? 거길 왜 자꾸 들락거리는 거지? 그날 밤 진태석은 별장 안서재에서 그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한혜라가 차기범의 집 앞을 맴돌고 그 집에 드나드는 젊은 여자를 자꾸 지켜보는 장면이 CCTV로 남아있었거든요. 진태석은 바로 감시 자료를 확대해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죠. 이 아이 건양 디자이너 신입. 이름이 뭐더라? 그래, 차정원. 차정원이란 이름을 들은 순간 진태석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25년 전 차기범의 딸 차수아는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사람을 시켜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뒷조사를 시작하게 했어요. 며칠 뒤 보고서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결정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차정원. 본명 차수아. 7살 때 개명. 진태석은 그 문장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혜라가 저 아이를 자꾸 쳐다보는 이유는? 이미 수아라는 걸 알아챘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돌아오면 한혜라는 흔들릴 것이고 결국 건양의 중심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차기범이 감옥에서 나와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편한데 그 딸까지 돌아온다. 진태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러다 책상에 놓인 한 자료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열릴 신입 디자이너들의 데뷔 패션쇼 계획안. 이거다 이 무대 위에서 사고처럼 보내면 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특정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패션쇼 무대 입장 동선에 샹들리에 체크 다시 해. 인사 타이밍 맞춰서 전등 하나 떨어뜨려. 안전사고처럼 보여야 해. 그리고 꼭 차정원 순서에 맞춰. 며칠 뒤 건양에서 주최한 신입 디자이너 패션쇼 당일. 화려한 무대 조명과 웅장한 음악, 수많은 초청객이 가득한 행사장. 신입 디자이너들이 각자 기획한 의상을 모델들과 함께 소개하고 마지막엔 디자이너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하는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차정원 실제는 실력으로 이미 다수의 시선을 끌고 있었고 주영채 차정원으로 행세 죽는 건양 부회장 한혜라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무대 뒤에서 미소를 지었죠. 정원이 준비됐지? 한혜라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주영채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네, 부회장님.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무대 위. 마지막 디자이너로 호명된 이름 차정원 디자이너.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주영채는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묘하게 흔들리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에 띄지 않게끔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쿵. 샹들리에가 갑자기 떨어지며 무대를 강타했습니다. 깍.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고 무대 뒤에 있던 정원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떨어지는 샹들리에 방향으로 누군가 몸을 날렸고 주영채를 밀쳐낸 그 사람은 바로 한혜라였던 겁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쓰러졌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송된 병원. 주영채는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한혜라는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몇 시간 후 한혜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괜찮아? 우리 수아 내 딸.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주영채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혜라가 자신을 딸로 차수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거든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중얼였어요. 어떻게 제 본명을 알고 계세요? 한혜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 그날 사고가 나서 너무 늦어버렸어. 미안해 내 딸 수아야.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주영채는 조용히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곧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좋아 이젠 확실해. 한혜라는 날 수아로 믿고 있어.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거야. 한편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정원은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날 버렸고 가짜를 품고 울고 있네. 당신이 흘린 그 눈물 후회로 바뀔 날이 곧 올 거야.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테니까. 그녀의 눈은 더할 나위 없이 냉철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던 진태석은 생각했죠. 녀석이 정말 수아라면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어. 건양 패션 병원. 고요한 병실 안 창밖으론 늦가을 빛이 은은하게 흘렀고 기계 음만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한혜라,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 침대엔 주영채가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요. 수아야, 넌 정말 괜찮은 거니?
한혜라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에 주영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저요? 그래, 수아야. 너 맞잖아, 맞지? 한혜라는 눈물로 얼굴이 번져가며 떨리는 손으로 주영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당황한 주영채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죠. 어떻게 제 본명을 아세요? 그런 이름 오래전에 잊은 이름이에요. 한혜라는 주영채를 품에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어. 내가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수아야. 미안해. 주영채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완전히 파악했죠.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차수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야지. 완벽해. 잠시 후 병실을 찾아온 정원은 문틈 사이로 한혜라가 주영채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핏기가 가신 얼굴로 문 뒤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뭐야, 그 사람은 나한텐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 단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버려졌던 난 항상 혼자였는데. 그녀의 가슴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서재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죠.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차기범 씨 집 앞에 계속 감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여자를 보고 딸이라고 확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태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그 여자가 누구지? 이름은 차정원. 부회장님은 그 여자를 차수하라고 믿고 계십니다. 진태석은 손가락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고 곧 말했어요. 차정원이라는 이름, 과거 기록을 다 뒤져. 개명 전 이름까지 확인해. 며칠 후 보고를 받은 진태석. 확인 결과 차정원은 7살 때 개명했더군요. 개명 전 이름은 차수아입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차기범의 딸 살아 있었군. 그의 표정은 싸늘했고 곧 한 문서를 열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건양가 신입 디자이너 패션쇼. 클라이맥스 순간 무대 위 샹들리에 추락. 며칠 후 패션쇼 날. 정원과 주영채는 각자의 디자인을 들고 백스테이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정원은 실력으로, 주영채는 훔친 디자인으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쇼의 마지막. 정원이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천장에서 커다란 샹들리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씨. 한혜라의 절규. 정원은 아직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순간 한혜라가 무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천장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 카메라 셔터, 아수라장. 다음 날 병원. 한혜라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 주영채는 팔과 허리를 다쳐 입원. 한혜라가 눈을 뜨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수아는? 내 딸 수아는 괜찮아?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 병실을 가리켰고 그 안엔 누운 채 미소를 감추는 주영채가 있었어요. 아, 이젠 확실하네. 이 여자는 날 딸로 믿고 있어. 그리고 묻습니다. 한 부회장님, 혹시 제 본명을 어떻게 아셨죠? 한혜라는 눈물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가 날 미워해도 좋아. 근데 엄마가 널 너무 보고 싶었단다. 수아야, 내 딸 다시 와줘서 고마워. 주영채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론 미소를 삼켰죠. 그래, 이제 넌 나한테 빠질 거야. 수아가 돌아왔다는 환상에. 그리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진짜 가면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